자, PPI부터 보겠습니다.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죠. 단순한 기업 물가 데이터가 아닙니다. 시장은 PPI를 통해서 기업 비용 부담, 그리고 향후 CPI 방향, 그리고 기업 마진 압박, 연준 금리 정책, 장기 금리 흐름까지 한 번에 해석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AI 투자 확대, 원자재 변동, 그리고 장기 금리 부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움직이는 환경에서는 PPI 중요도가 과거보다 훨씬 커진 상황입니다. PPI가 중요한 진짜 이유가 뭐냐? CPI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죠. 그러나 반면 PPI는 기업 입장에서 원가 상승 압력이 얼마냐 이거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운송비, 전력 비용, 그리고 부품 비용, 그리고 유통 비용, 그리고 서비스 비용 먼저 기업 단계에서 올라가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 CPI로 전가됩니다. 즉 PPI는 앞으로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근원 CPI죠. 시장은 헤드라인보다 근원 코어 CPI, PPI라고 하죠.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가, 농산물, 식품. 이 항목은 단기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준은 일시적인 가격 충격보다 경제 전체가 깔려있는 지속적 물가 압력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볼 수 있죠. 이번 발표에서 특히 위험했던 부분은 근원 PPI까지 강하게 상승했다는 점이죠. 코어 YY가 5.2%, 그 다음에 코어 MOM이 1.0%. 이건 단순한 유가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임금, 기업 비용 구조의 전반에서 인플레 압력이 살아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월 대비 MOM이라고 합니다. 이 중요한 이유가 시장은 최근 들어서 YY보다 MOM을 더 민감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YOY는 전년비죠. 전년 대비 기저효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월비 MOM은 지금 현재 물가 흐름이 다시 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번 수치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PPI MOM이 1.4%, 그리고 코어 PPI가 MOM, 그리고 전월비가 1.0%였다는 점이죠. 자, 월간 기준으로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온 겁니다. 시장은 이 숫자를 보면서 물가 둔화 실패 가능성, 그리고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다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PPI와 기업 실적의 관계를 살펴보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기업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넘길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즉 핵심은 마진인데요. 예를 들어서 좋은 구조는 PPI 상승, CPI 상승인데 기업이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했다는 거죠. 기업이 마진 방어가 가능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PPI가 상승하면 CPI도 상승하는 게 좋은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험한 구조로 보면은 PPI 상승, CPI 정체. 기업이 가격 전가가 실패한 거죠. 기업 이익률 급락 가능성이 있고요. 시장은 바로 이 구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비용은 올라가는데 소비가 약하면 기업 수익성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왜 기술주가 흔들릴까요? PPI가 강하게 나오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장기 금리입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 지연, 그리고 긴축 장기화, 국채 발행 부담, 그리고 인플레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반영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10년물, 30년물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AI, 반도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같은 성장주들은 미래의 기대 가치를 현재로 할인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미래 가치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고밸류 성장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시장이 특히 위험한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미국 시장은 두 개의 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은 AI 슈퍼사이클, 빅테크 캐펙스 확대, 그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 AI 반도체 수요 폭증, 위험자산 상승 압력이 계속되고 있고요. 두 번째 힘은 인플레이션 재가속, 그리고 장기금리 상승, 그리고 연준 긴축 장기와 국채금리 부담, 밸류에이션 압박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은 이 두 흐름이 정면 충돌하는 구간이라고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 시장이 좋은 성적, 좋은 실적에도 흔들리고 강한 상승 뒤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는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PPI의 가장 중요한 실전 포인트가 뭐냐? 사실 시차거든요. 타임 레그라고 하는데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단계는 원자재 상승, 그리고 에너지 비용 상승, 공급망 확대 부담은 PPI 급등이 나타나고요. 2단계는 이제 기업이 기존 재고 소진, 그리고 가격 전가 시작, 그러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죠. 3단계는 CPI 상승, 소비 둔화, 경기 부담 확대, 경기 둔화 우려 강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시장은 PPI를 통해서 미래 CPI와 연준 방향을 미리 읽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앞으로 시장은 다음 네 가지를 같이 보게 됩니다. 다음 CPI, 그리고 장기 국채금리, 그리고 유가의 흐름, 그리고 서비스 물가. 특히 서비스 물가가 계속 강하면 연준은 쉽게 금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AI 기대감이 고금리 부담을 계속 이겨낼 수 있느냐. 최종 핵심 정리는 PPI는 단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아니에요. 시장은 여기서 미래의 CPI하고 그다음에 기업 마진, 그리고 금리 방향, 그리고 장기 금리, 성장주 밸류 부담까지 동시에 해석합니다. 이번처럼 PPI와 코어 PPI가 동시에 강하게 나오면은 시장은 단순 숫자가 아니라 연준 금리 인하가 다시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반영하게 되는 거죠. 결국 시장은 AI 슈퍼사이클 기대와 인플레이션 재가석 우려가 동시에 충돌하는 가장 민감한 구간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PPI는 자 예전에는 미국이 워낙에 제조업을 포기하고 소비 쪽으로만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PPI를 많이 보지 않았는데 이번 지금 AI 사이클 안에서는 PPI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PI 나올 때마다 항상 좀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